안녕하세요. 코인이 알고 싶다 코알TV입니다. 이번엔 현재 시황과 리플 관련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시황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비트코인과 관련해 코인데스크는 앞으로 2주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최근 비트코인의 횡보 기간이 길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지난주 비트코인은 37,500달러를 지켜냈지만 4만 달러 구간의 저항이 견고하고 이로 인해서 장기적인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일간 차트 기준 비트코인은 거의 변화가 없고 100일 이동평균선은 아래쪽으로 향하는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다. 장기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35,000달러에서 37,000달러 구간의 지지를 지켜내야 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유럽연합이 작업증명 방식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유럽의 경제통화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27개 회원국 모두에서 비트코인 등 에너지 집약적인 작업증명 네트워크 사용을 제한하는 프레임워크 초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서 반대 34표, 찬성 24표 최종 부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의 입법에 제동이 걸리면서 앞으로 유럽의 디지털 자산 발전 방향이 어느 정도 명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건 업계의 중요한 승리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현재 시장을 어지럽히는 요소는 전쟁 리스크와 금리 인상 이슈,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문제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 이슈가 있습니다. 하필 이 봉쇄 지역이 중국 빅테크 상징인 지역인데 크게 보이는 부분은 아이폰을 생산하는 폭스콘이 중국 선전의 아이폰 제조 시설의 가동을 멈추기로 한 겁니다. 도시 봉쇄령이 내려지자마자 공장 가동을 중단해버렸습니다. 다른 공장으로 생산 물량을 이관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중국 선전은 중국의 IT 본거지라고 불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화웨이와 텐센트 등의 빅테크 본사들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중국 최대 물량을 자랑하는 무역항이기도 합니다. 중국발 세계 공급망 위기가 다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공포가 함께 피어오르는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다음 리스크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전히 협상에 관련해서는 쉽사리 진행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반도체 소재 공장이 폭격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에 타격 또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격당한 곳이 우크라이나 내용 공급 업체인 인가스와 크라이오인 이 두 곳인데 두 회사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레이저 핵심 소재인 네온을 대만, 한국, 중국, 미국, 독일 고객에게 공급을 해왔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네온 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이후 제조 단계에서 쓰이는 팔라듐의 3분의 1이 러시아에서 생산이 됩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생산 체질이 빚어지면서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거죠. 러시아가 예전에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당시에 네온 가격이 600%까지 치솟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히 시장에서 리스크로 체크될 수 있는 부분 짚어드렸고요. 다음은 리플 소송에 관한 추가 소식입니다. SEC가 또 시간 끌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플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채택한 전문가 보고서 제출 기한을 이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EC가 채택한 전문가 보고서는 증권가 재무전문 애널리스트 알버트 매치 박사가 작성한 것이라고 하는데 XRP의 암호화폐 성능 측면에서 경제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EC의 전문가 반박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은 리플 쪽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리플 측은 내용이 추가되더라도 협상 테이블을 새로운 내용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플은 3월 24일까지 SEC 요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리플 측의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SEC가 제출 기한을 이틀 연장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리플이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전략적인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SEC의 의미 없는 행동에 노란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SEC 쪽이라는 겁니다. 특히 리플의 주장을 반박하는 전문가 리포트조차도 준비가 덜 돼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애초에 소송을 건 쪽에서 상대방이 법 테두리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 반박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번 소송 자체가 4번이나 걸쳐서 기한 자체가 연장됐을 때 이건 모두 SEC의 요청에 따라 연장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라 네번 판사가 내놓은 명령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번 판사는 SEC와 리플 쪽 양측이 추가로 필요한 디스커버리가 있는지 만나서 협의를 한 뒤에 3월 23일까지 서한을 제출해서 법원에 알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것을 보고 XRP 커뮤니티에서는 양측이 디스커버리 종료 이후에 합의를 위한 1시간 미팅에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 아니냐, 지금 타이밍에 굳이 둘이 만나서 협의해라라고 정식으로 명령을 한 것은 법원이 나서서 중재 역할을 하겠다라는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디스커버리 이후에 법원이 내리는 명령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이게 본안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리플의 전 현직 CEO 둘에 대한 개인 소송 관련된 것들이라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고 있지만 당장에 크게 체크해 보셔야 될 건 금리 인상이라는 큰 방향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계속 이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